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80여 나라에서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하죠.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데요. 먼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건가요? 델타 변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인도 변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네네. 이제 이런 변이형이나 세균명 또는 바이러스명에 지역명이나 사람명을 붙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이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 나왔었던 알파, 베타, 감마 변이에 있던 여러 주요 변이들 중에서 네. 주로 전파력이라던가 또는 기존의 예방접종에서 생긴 면역력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네. 그런 변이들을 갖고 있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그것이 사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도 많이 받고 확산세가 좀 확 꺾였다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또 엄청나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델타 변이 전파력, 치명률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전파력은 분명히 이제 기존의 변형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저희가 이런 변형들 중에서 가장 먼저 널리 알려져 있던 게 이제 알파 변이, 이전에 영국 변이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변이가 나오면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 알파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알파 변이를 지금 델타 변이가 밀어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90%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염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알파 변이가 그 이전의 코로나19에 비해서 70% 정도 감염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델타 변이는 그것보다도 좀 더 감염력이 높은 그런 변이로 생각이 되고요. 단 이제 치명력은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처음 인도에서 나왔을 때는 네네. 젊은 사람도 많이 사망이 하고 그다음에 치명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영국에서 나오는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알파 변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이 델타 변이가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나오더라도 입원하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그중에 사망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로 좀 낮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이게 지금 인도하고 영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영국은 어쨌건 예방접종을 많이 한 국가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거를 뚫고 돌파 감염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더라도 거의 지금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방접종률이 낮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한테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나오는 알파, 베타, 델타까지 쭉 얘기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전파력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것은 델타 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봐서는 아마 델타 변이가 가장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전파력. 이제 얼마 전에 WHO도 이 델타 변이가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세종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의 영향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파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을 봤을 때 이 델타 변이가 기존의 변형들에 비해서 좀 더 전파력이 높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델타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변형들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변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금 이 변형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WHO하고 미국의 CDC, 그다음에 유럽의 CDC가 함께 의견 교환을 해서 이 변형들을 3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룹들, 그걸 이제 베리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변형들, 그걸 이제 베리언트 오브 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다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더 진짜 심한 어떤 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베리언트 오브 메이저 컨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VOC가 현재까지만 6개가 있는 거고 VOI
그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까지 하면은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이미 수십 종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대전 교회발 확진자에게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한 68명 정도 지금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지금까지 확인이 됐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이제 변이형 얘기를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 좀 많이 궁금해서 아마 그러셨을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지표 환자의 경우에 대해서 변이형 검사를 합니다. 네네.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11,336건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음. 그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수가 2,225건으로 전체 분석의 한 1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만 보면 네. 732건을 분석해서 261건이 나왔으니까 네. 검출률이 한 35.7% 정도로 높네요.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걱정. 네, 그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지금 두 개의 수치만 말씀해 주셨는데 19.6%하고 방금 말씀하신 게 35점 몇 %요? 7%입니다. 35.7%. 그러면 이게 계속 높아지겠네요. 예,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변이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변이형 분석을 통해서 변이형이 맞으면 좀 더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그럼 알파 변이나 이런 게 얼마가 되냐? 네네. 우리나라는 이런 변이형 2,225개 중에서 알파 변이가 1,886개로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알파 변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변이형이 있으면 한 80%는 알파 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뭐 여러 가지 변이가 있다 하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맞고 있었던 백신 접종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파 변이하고 델타 변이 둘 다 효과는 확실하게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 분석도 이미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접종되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초기 유행주가 91.3%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다면 알파 변이는 89.6%, 네. 델타 변이가 87.9%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차이가 안 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초기 유행주가 81.5%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으면 알파 변이는 74.6%, 델타 변이는 59.8% 네. 정도라서 분명히 조금씩 예방 효과는 조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단 중요한 거는 예방 접종의 효과는 이런 전파 차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영국 쪽에서 이 알파 변이나 델타 변이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굉장히 극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거는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문제가 되는 건 이 델타 변이에다 이제 지금 최근에 델타 플러스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네. 얘는 베타 변이나 감마 변이에 있던 주요 변이를 다시 또 하나 획득한 거라 어쩌면 그 베타 변이나 감마 변이처럼 이 면역력을 조금 더 잘 회피할 수도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델타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7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죠. 다음 주인가요? 이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 국내 입국 시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혹시 해외 입국자의 이 돌파 감염으로 인한 어떤 바이러스 확산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가격리를 면제는 했을 텐데요. 네네. 분명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모르는 돌파 감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가격리 면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국내에 이러한 변이형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한 3번 정도의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지금 정부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국내에서 이런 유전형이니까 변형이 퍼지지 않도록 자가격리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방역,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
뭐 여러 가지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7월, 8월, 뭐 9월까지 길게는. 그렇게 보면은 이동량도 늘어나고요. 뭐 접촉량도 늘어날 텐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런 변형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국내 코로나19가 완전히 이제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예방접종은 아직까지 이렇게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1차 접종 마친 사람들이 30%좀 넘는 정도고 그중에서 2차까지 마친 사람들은 한 400만에서 50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10%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지난 1년 반 동안 억눌려 있던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여름 휴가나 이런 것과 함께 맞물리게 되면은 아마도 7월, 8월 달에 어쩌면은 대규모 유행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7, 그래서 8월에. 네.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조금 지내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개인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신경을 쓰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백신 접종 현황을 봤을 때, 당초 이제 목표로 했던 11월 집단 면역 달성은 충분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대규모 접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구축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만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11월 이전에 우리가 목표했던 인원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반기는 얼마나 이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이형민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